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보시는 방법. 편안해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양시설 설립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설립은 했어. 근데 이제 운영하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어려운 게 일단 뭐 마케팅, 어르신 수급이 제일 큰 문제고요. 네네. 거꾸로 이제 뭐 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은 좋은 시설 찾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제일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 항상 저희가 이제 편안히 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운영과 관련해서는 편안히와 협약을 맺으시면 편안히 컨텐츠를 활용을 하시면서 가장 운영이 편하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변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요양시장이 한 2008년부터 장기요양과 함께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도 장기요양 제도가 없었어도 이런 관련 비슷한 시설들은 많이 있었고요. 근데 과거 15년간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법률의 변화도 있지만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주먹구구식 운영하고 마케팅 방법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들도 있고 그 불법적으로 그 횡행하는 그런 일들 지금 뭐 저도 알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알고 정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왜냐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랑 관련 법규의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 바꿔야 되는 법규나 어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도외시 한 채 무조건 그거를 쇠몽둥이로 때려잡으려고 하다 그러면 이 시장은 정말 문 닫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 할 때는 정부의 규정도 이제 바뀔 거고 시장은 열릴 거고 어쨌든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바뀌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보시게 되는 시설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은 시장이 바뀐다는 걸 알고서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야 뭐 네가 뭐 이 시장의 현실을 몰라갖고서 뭐 그렇게 아니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실은 정부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을 어디부터 대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악법들도 하나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장님들이나 대표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악법이 바뀌는데 편안히가 거의 잔다르크처럼 제일 앞장서 갖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하는데 의견을 제시를 할 거예요. 대표님. 그 악법이라고 하신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악법이라는 이제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 급여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너무 너무 지금 하방 평준화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높이던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높이던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예요. 임대료에 따라서 그 받을 수 있는 급여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니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임대료가 평당 100만 원인데 평당 그 땅값이 100만 원인데 하고 평당 5천만 원인데 하고 그 모든 그 급여나 이런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차도 전부 종류가 다르고 집도 전부 종류가 다 다르고 그런데 정부의 급여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똑같은 가격만을 고집을 하는 건 아주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모텔이랑 5성급 모텔이랑 그렇습니다. 다 5만 원씩 받아가면 안 되죠. 비급여 항목도 게다가 이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도 조금 요양원은 그나마 조금 난데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급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추가로 받을 돈이 되게 제한적이라 수익이 잘 안 나요. 이거 정부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정부가 장기요양과 관련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돈 없어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끝내는 정부에서 지금 수급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비율 뭐 보통 80%, 85% 되는데 그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받는 시기를 늦추고 또 어쨌든 보상 비율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기요양 제도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이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찌됐든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뀌어야 되지만 네. 그 원장님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다양한 컨텐츠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뭐 지금도 보면은 뭐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어떤 웃음 교실 또 물리치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또 그 안에도 이제 되게 구태연하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경쟁의 시장에 나와서 더 저렴하면서도 더 품질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IT 기기의 활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IT나 이런 거 되게 약하시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떤 디스플레이 누르고 교육받고 오락하고 노래 나오는 거 되게 즐거워하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거와 관련해갖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직접 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서비스하는 거를 로봇이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요양시설을 찾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게 제약이 있으신데 실은 편안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안히의 가장 큰 장점은 온갖 정보를 제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기존에 요양시설 각자가 운영하던 뭐 내가 아는 뭐 회계법인이 있어, 노무법인이 있어, 나는 누가 해줘 그런 거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되는 정보가 플랫폼 안에서 제공이 되고 편안히의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들 수급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온갖 정보와 어려움 시장에 있는 상황들을 체크를 해갖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보를 잘 받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장 경제에서 이길 수 있고 귀 닫고 눈 막은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편안히 올라와 있는 업체들은 가장 어떤 장점이 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운영하시는 분이 제일 훌륭하신 분이냐. 대표나 시설장의 마인드하고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히는 향후에 제공할 정보가 여기 이제 대표님이나 원장님, 시설장님이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인드로 시설을 운영하시는지 인터뷰나 그런 게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중요하고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대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시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게 원장님들이나 대표님 이력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님, 뭐 종교인, 의료인 또 아니면 전문직분, 뭐 시장 뭐 여태까지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 어떤 분이 낫다 그러다 제가 그런 평가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한 그분들의 이력이라든지 마인드 자체를 저희도 골라드릴 테지만 거기 저희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아무래도 가족들을 보내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변호사 따로 만나고 회계사 따로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히로 오세요. 다 계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향후 30년 이상 여기가 최고의 격전지가 될 겁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아파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와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를 봐주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이 요양 환경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대한민국은 진짜 10년, 20년에 완전히 문 닫아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이 요양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정부는 법규를 바꿔야 되고 또 요양시설을 대하는 우리 이용자분들은 또 생각을 또 이렇게 가다듬어야 향후에 다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TV 광고에 요양원도 이렇게 막 광고가 나오는 이런 좀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 뭐 데이케어나 이런 데 이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대기업이 뭐 우리가 하는 아파트 광고 이렇게 하듯이 요양시설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그런 광고를 편안히 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양시설 설립편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편안히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편안히 노력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